네, 양궁에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면 만점, 10점이 아니라 11점을 주는데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기업을 찾는 시간입니다. 신영목의 X10, 10배 이상의 수익을 꿈꾸면서 종목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X10 포트폴리오 종목 보기 전에 시장 흐름부터 체크하면요. 미국이 일본과 무역 협상 타결했다는 얘기하면서 일본은 급등이고 우리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오르는데요. 우리도 이제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의 또 관심 주제 이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시장 보시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사실은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자동차 종목 이 관련주들이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밸류체인 종목들이 많이 네.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4개월 연속 그 자동차 수출이 줄고 있거든요.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기계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타결의 기대감으로 우리는 먼저 같이 움직이긴 하는 건데 이제 이번 주에 아마 통상산업부 장관이 이제 출국을 해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정말 타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도 되게 또 괜찮게 갈 것 같고요. 사실 또 반도체는 사실은 HBM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는 맞는데 이게 나중에 추후에 보면은 품목 관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 역시 반도체 관련주들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8월에 우리가 좀 시장의 조종설에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우려하는 가장 큰 우려가 이 관세가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불확실성이긴 한데 일본에서 지금 좋은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좀 우리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보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익이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는 이제 지수도 부담스럽고 많이 오른 종목도 이제 차익 매물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한번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9월에 또 추가적인 상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또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면밀히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영목 이사의 X10 종목 찾는 작업을 들어갑니다. 네, 어떤 섹터 주제가 오늘 관심인가요? 하반기에는 지금 이미 하반기가 시작됐지만 아리백을 중점적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장 먼저 추진했던 게 상법 개정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런 법안들을 먼저 처리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빨리 규제를 풀어주고 아니면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먼저 추진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용이랑도 되게 관련돼 있고요. 해당 기업의 실적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한 게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제 법안을 올해 내로는 내겠다 법안을 내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아리백 관련돼서 이제 아마 심심치 않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향후에 제가 어떻게 시간 되면은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2025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보면 전기본이라고 합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 정권이죠. 그때 이 전기본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2038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을 하겠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신재생의 전체 발전 비중이 10%인데 38년까지 30% 이상을 늘려야 됩니다. 신재생 태양광이 됐던 연료전지가 됐던 풍력이 됐던 간에 전 정권에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거에 대한 속도감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3분기쯤에 아마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전기요금 차등제도 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지금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의 자급률이 10%가 안 됩니다. 10%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전력 자급률이 나오긴 하는데 경기도도 통으로 합쳐서 보면은 60%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사실은 이런 뭐 신재생이라든지 발전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이거에 대한 차등제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이 혐오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싸게 주고 이 자금률이 낮은 지역에는 좀 더 전기료를 부과하는 이런 지역 차등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직관적으로 그러면 수도권이나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정확하게 뭐 이제 법안이 나와야겠지만 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것들을 아마 설치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발전 시설이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전기료가 싸질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 있지만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또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에 따른 어떤 이 대책들도 기업 내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년에 쓰고 있는 전기료가 한 추정되기로는 6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아리백에도 또 연결돼 있고요. 그게 만약에 또 아리백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추가적인 또 전기료가 올라갈 거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이 해당 그 공장들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럼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자급자족을 하든지 아니면은 REC라고 해서 사오는 거죠. 신재생으로 재생에너지를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이나 지역 발전업자한테 그걸 싸게 사올 수 있는 이런 중개 어떤 재생에너지 관련된 중개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지금 순환 매장이거든요. 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지만 폴더블 관련주도 그렇게 안 움직였던 폴더블 관련주들도 움직였고 오늘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자동차주까지 이제 순환매가 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지금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ESS 이 신재생 관련된 산업들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하고 이제 풍력인데요.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좀 움직였고 오늘은 OCI홀딩스가 강합니다. 태양광, 풍력. 네, 그 중에서 그럼 오늘 엑스텐 주목 종목은 어떤 겁니까?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 네. 어떻게 보면 SK 이터닉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신재생 수혜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업 분야가 신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풍력, 연료전지, 그리고 ESS,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개업, 그 PPA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방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영위하는 민간업자들을 모아서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파는 아니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 아니면은 REC라고 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티켓을 사는 거죠. 예전에 탄소 배출권처럼 그런 게 필요한 기업들에게 하는 이 중개업을 이제 주로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신재생 관련돼서는 우리가 원자력 지금 뭐 AI 때문에 원자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현 정부는 뭐 신재생 민주당은 뭐 신재생 많이 하지 않냐 이렇게 많이 말씀들이 많기는 한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RPS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키워드를 주셨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생소하기 때문에요. 네네. RPS 산업의 개화기라고 하셨고 이게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네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신재생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다. 전력 구매 계약 요거는 또 PPA군요. 사업 본격 확장.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십시오. 먼저 RPS 산업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가장 키운 이유가 뭐냐면은 RPS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즉 발전 설비를 갖추고 에너지 발전을 한 기업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자가 500메가와트 이상을 발전하는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을 꼭 신재생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기업들이 공기업 포함해서 한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수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민간 기업도 뭐 지금 에너지 발전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을 통틀어서 대개로 한 29개 회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말씀이냐면 원자력으로 만약에 원자력으로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도 그 원자력으로 만든 그 에너지 공급원의 14% 정도는 신재생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같이 원자력 산업이 커진다면 같이 더 커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필연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산업도 지금 하고 있고 풍력은 지금 뭐 혹시 장표 준비한 거 파이프라인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풍력은 올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이터닉스의 사업 파이프라인인데 올해도 뭐 이제 풍력 관련돼서 풍력단지 그리고 내년에도 풍력단지를 계속 신한우의 해상풍력단지가 착공이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은 이제 구롭도 해상풍력도 착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착공이 돼서 수익성이 나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PPA 사업. 뭐냐면은 여러 지방에 있는 난립해 있는 어떻게 난립돼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태양광 이 사업하는 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사업자들이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그 이런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사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이런 사업자들을 솔라닉스라는 어떤 그 SPC 구조로 만들어서 대기업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한 수요처에 이것을 중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어떤 그 니즈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REC를 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이 SK 이터닉스가 굉장히 각광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도 보면은요.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예상 매출이 한 7천억에서 영업이익이 지금 증권사 예측하기로는 한 730억에서 5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근데 한 12배, 13배 정도인데요. 요 부분에는 지금 PPA 산업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뭐 해상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겠지만 SK 이터닉스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는 하반기까지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000원 정도를 잡고 지금부터 조정 구간에 좀 모아가셔도 상당히 좋은 산업과 종목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딥사이트 시간에 친환경을 좀 깊게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사업도 같이 하시는 그 서울대 대학원 교신 김희집 교수님이 와서 풍력 쪽은 어디가 유망해요? 이렇게 제가 방송 끝나고 여쭤봤는데 방송 시간이 없었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SK 오션플랜트잖아요, 그죠? 오션플랜트 좋고 SK 이터닉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이제 광범위하게 영위하면서 영업 구조가 좋은 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사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마 SK D&D에서 분사했던 거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터닉스는. 그러나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영목의 엑스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